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잘 팔리는 이유는 다 있다. 사주팔자를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감성주점이나 나이트 가서든지 이제 써먹을 수 있게 오늘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궁금하시면 이제 특강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 콜드리딩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설득 기법 중에 콜드 리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주를 잘 활용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생각이 났고 조합을 해보니까 이거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콜드 리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리딩은 상대방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상대방의 성격, 과거, 경험, 감정 상태 등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심리학적 기법입니다. 보통 심리치료사나 점술가 등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했더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었던 대략 12년 정도 전에는요, 번호 따는 방법, 사람들한테 물건 팔 때 쓰는 세일즈 기법으로도 많이 활용됐었고 그 당시에 좀 유명했었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상대의 사전 정보를 쌓아가는 기술이에요.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걸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해서 이걸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주팔자, 생년월일이라는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콜드 리딩을 사자처럼 보이지 않고 진짜 점술가처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처럼 구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사주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콜드 리딩의 대표적인 기술 중에요, 라포 형성이 있습니다. 꼭 콜드 리딩 아니더라도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고, 이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라포라는 게 상대방과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뜻이고요. 라포의 콜드 리딩적 기법으로는 이해와 경청, 편안한 분위기 형성이 콜드 리딩에서의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미경님께서 사주로 얘기해도 뿅 갈 수 있을 듯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의 사주를 알고 만세력까지 넣어야 사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상대한테 생년월일만 듣고도 상대와 되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세력 안 켜도, 핸드폰 안 꺼내도 너의 운명을 나는 맞출 수 있어, 도사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를 전달하고 싶어요. 일단 콜드 리딩에서 이해와 경청을 통해서 편안한 분위기 형성이라는 게, 사람이 편안해져야 입을 여는데 내가 어색한 분위기를 못 참아서 입을 먼저 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랑 사주 상담하실 때, 그냥 대화하실 때요, 기본적인 스킬 중에 하나가 상대를 살짝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라포 형성할 때 편안한 분위기 형성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질문하는 거나 대화를 이끄는 거에 서투신 분들은요, 아무 말이나 막 뱉을 수 있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경계심이 없고 친한 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뱉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라포라는 걸 꺼낼 정도로 머리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일면식도 없거나 이제 막 친해졌거나 어색한 상황일 거잖아요. 이럴 때는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먼저 입을 열게 하는 게, 그 어색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뭘 물어봐도 나락으로 빠지는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이를 물어봤더니 뭐야? 나 취조하는 거야? 직업을 물어봤더니 뭐야? 그런 거 물어봐. 나 비교하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거나 섣불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먼저 입을 열게 기다리는 쪽을 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 라포에서 콜드 리딩 기법에서 흔히 쓰는 게 이해와 경청, 편안한 분위기 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먼저 입을 열게 하면 그것 자체로도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대화를 하는 환경 자체가 편안해야 되겠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째려보고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고 라포 형성 안 되겠죠. 콜드리딩 기술 중에 또 하나인데요.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우 일반적이고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말을 한다. 이게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특히 좀 신통방통하지 않은 점술가들, 역술가들, 명리 상담사들이 요런 거 좀 많이 쓰고 초장부터 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되게 뜬금없이 최근에 큰 결정을 내리셨군요. 뭐 건강이나 연애, 업무에 관한 질문 이런 거 밑도 끝도 없이 큰 결정을 내리셨군요. 이거 어디 가나 다 먹힐 수 있죠. 결정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얼굴 상태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요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딱 봐도 열심히 살아 보이는 사람한테 잠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무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런 질문 쉽게 할 수 있죠. 특히 연령대를 추정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질문, 사람을 만나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으로 굴러가거든요. 만나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감성 주점이다, 아니면 세미나장이다, 강의실이다, 이러면은 공통 관심사를 정할 수가 있죠. 감성 주점인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진짜 센스 없는 놈이고, 보통은 뭐 물어보지? 나도 안 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일 끝나고 오신 거예요. 오빠 돈 많아. 바리 언니 되게 솔직하다. 빨리 일어나고 싶으면 저 질문 던져도 될 것 같아.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아니 저 차 없는데요, 저 돈 없는데요 할 거 아니에요. 바로 범위 설정, 연령대에 맞는 주제 던지기, 공통점 찾기, 건강이나 연애, 업무에 관한 질문하기, 이런 게 이제 콜드리딩에서 잘 쓰는 기법이에요. 자, 다음으로 반응 유도 및 피드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 흐름을 바꾸는 거고요.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 속에서 어떤 정보를 캐치할지가 사실 질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 실패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콜드리딩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면 22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22년도에 큰일은 없으셨죠? 그동안 몸이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색하거나 아직 친분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질문에 부정 의문문을 던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내 질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형식으로 답변이 날라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서 이동이나 이사를 하진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 이사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야, 이런 거를 굳이 하냐라는 건데, 이렇게 질문했는데 부서 이동이나 이사를 하진 않았나요? 라고 부정의문문으로 질문했을 때 맞아요, 저 지난달에 부서 이동했어요, 승진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의문문으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깐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현보다는 틀을 이해하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의사든 뭐 상담사든 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콜드리딩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주로 대화를 하시긴 해요. 친분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 의문문을 몇 개는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콜드리딩의 이 기법 쓸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하기입니다. 범위가 넓은 표현을 써서 예언을 한다인데 이게 실제 콜드리딩 기법에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범위가 넓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을 만한 일들을 굉장히 자세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형용사를 넣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만간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만날 일이 곧 생긴다고. 곧, 조만간, 이런 표현.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고, 자세한 것 같고, 정확한 것 같지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만간, 얼마 후는 모호하지만 명확하게 들리는 표현이다. 상대가 듣기에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콜드 리딩을 응용해서 제가 사주팔자 리딩 방법, 상대의 사주팔자를 보지 않고도 상대와 사주 상담을 하는 방법,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생년월일을 알아내자. 만세력은 넣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내 사주를 알자. 세 번째는 운세를 알자.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분수를 알자. 생년월일 정도를 알아내는 것부터가 초면의 일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1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면 월령 용신 정도는 이해하거든요. 8개의 용신에 대한 계절에 맞는 용신 개념, 그걸 금방 습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사람의 유형을 8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대화를 할 상대에게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듣는다면 바로 상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몇 월생인지 알 테니까. 그쵸? 그리고 훈련이 조금 되시면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연주와 월주는 머릿속에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운세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 스킬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의 생년월일만 들을 수 있도록 공략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완전 낯선 환경이 아니라면 상대의 생년월일 정도는 금방 알 수 있는데요. 2가지 스킬만 알려드릴게요. 상대의 생년월일을 듣는 방법. 첫 번째, 그냥 조용히 있고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왜냐면 초면에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상대를 높여주면 상대는 습관적으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게 어떤 뭔가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 같다. 조용히 있으면,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상대가 나의 직업이나 요즘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게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놈의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야. 하다못해 나이라도 물어본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도 받아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생년까진 나오죠. 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상대한테 뭔가 존경의 표시를 하는 존경의 행동을 하고 얌전히 있으면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네 직업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되고, 제가 사실은 사주를 합니다.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기하네요. 뭐 이러면서 대화를 또 이어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년월일을 알게 돼요. 침묵으로 유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술자리는 사실 나 사주 좀 할 줄 알아 그러면은 바로 생년월일 줘. 신기하잖아. 술도 들어갔고. 일단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잔 들어가면은 바로 친해져.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생년월일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팅이나 영업 자리이거나 강의실이나 이럴 때 내가 먼저 내 명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명함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먼저 번호를 줬잖아. 명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뜬금없지 않는 이상 상대도 나에게 번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적당히 대화를 하시다가 아니면 번호를 받자마자 핸드폰에다가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눈치 봐서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셔서 그 사람 생년월일을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 캘린더 들어가시면
상대방 생년월일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비공개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자기 생년월일을 공개해요. 번호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아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콜드리딩 기법을 활용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꽃사슴님 술을 먹이고 나 사주 볼 줄 안다 흘리기.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은 서포터가 있어도 좋죠. 얘 사주 볼 줄 알아. 얘한테 한번 봐달라고 해봐. 뭐 이렇게 바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바로 관심이 쏠리니까. 사주팔자의 틀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요.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앉아있는 태도만 가지고도 격이나 그 사람의 용신을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용신은 8개밖에 없고 그 용신의 특징은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 속에서 습관화된 것들이라서 말투나 행동에서 묻어나고요. 직업만 들어도 사실 용신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8월생이겠구나, 이 사람 9월생이겠구나. 그 스킬 중에 하나예요. 용신이나 사주팔자를 계속 통변하다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이런 구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사람 행동과 말투에서 묻어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서 특강 시에 이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생년월일을 아는 방법이 있고 사주팔자 리딩 방법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분수를 알자를 표시했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떠나서 대화를 못하는 분들이 보통 이걸 제일 못해요. 이걸 제일 못해. 말 거는 대상의 현재 상태 파악하기, 지위, 신분 파악하기, 말하는 습관이나 사용하는 어휘 파악하기, 시선 처리 파악하기. 이게 되게 중요한 스킬이고 대화할 때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주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사주 좀 한다? 요런 분들 좀 종종 보기도 했는데, 남자분들도 이제 사주 보면은 막 젊은 친구들 또 많이 있었단 말이죠. 신나가지고 그냥 보이는 여자들마다 족족 사주 보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는 애들이 있어 보면. 나 사주 볼 줄 아는데 너 생년월일 좀 대봐 막 이러면서 신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사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섣불리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상대가 나를 신뢰하는, 내 왁구 자체가, 내 외모 자체가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신나서 막 나 사주 볼 줄 아는데 사주 봐드릴까요?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아무리 외모가 유수해도요, 네 생년월일 대봐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신나서 달려가잖아요. 사람 놀래요. 애들도 이쁘다고 다가가면은 바로 울어버리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하물며 다 큰 어른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짐승 같은 놈이 달려와가지고 생년월일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말 거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라는 거는 대화를 하실 때요, 눈을 좀 마주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랑 아이 컨택을 뚫어져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의 인지 범위에 내가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제발 좀. 한 2m 밖에서부터 대화하려고 성큼성큼 다가가지 마시고 일단 좀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시선 범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면 보통 남자애들이 사주팔자 배우겠다고 오면 진짜 관심 많고 사주 상담사 되고 명략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젊은 친구들은 내가 너무 얘기를 못하고 말 주변이 없으니까 사주 배워가지고 활용해보자 요런 마인드 갖고 연애에 써먹어보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이 안 된 거야. 하여튼 시선을 몇 번 겹치고 미소도 좀 띄워주시고, 이상한 음흉한 미소 말고 좀 자연스러운 미소 연습하셔가지고 미소도 좀 띄워주시고 경계심을 낮춰주시고, 자세가 상대랑 얘기할 때요, 진짜 내가 싫으면 보통 이렇게 갇혀있는 자세 하거든요. 다리가 내 방향 쪽으로 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의 하체가
하체의 방향이, 무릎의 방향이 내 쪽으로 오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든지. 그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팔짱 끼고 있으면 나랑 대화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추운 거 아니고서는. 눈치는 배워서 될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배우면 평생 못 키우잖아요, 눈치도. 이 정도는 계속 연습해야지, 깨지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상대와 대화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쁘고 잘생기면 물론 상대와 대화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아니면 우리 종수의 햄처럼 캐릭터를 갖고 움직이시든지. 애초에 좀 튀면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싫은 사람은 빨리 자리를 이탈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캐릭터가 명확하신 분들은 대화하는 게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말 거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위와 신분, 회사 같은 데 가면요, 자리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자리에 따른 계급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뭐 요즘 세상이 수평적 관계여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수평적 관계로 운영되는 회사가 세상에 몇이나 된다고. 보통 제일 안쪽으로 가면 상석인 건 아시죠? 제일 바깥쪽에 앉는 애들이 레벨이 제일 낮은, 지위가 제일 낮은 친구들이고요. 그 정도 센스는 갖고 있자. 이게 분수를 알자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말하는 습관이나 사용하는 어휘를 좀 파악하자. 억양도 그렇고요. 상대가 쓰는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 뭘 보고 있는지가 말투에서 묻어나거든요. 저처럼 방송에서도 막 겐세이가 어떻고 막 약간 일본식 용어, 한본어 요런 거 쓰는 사람들은 아, 얘는 일본 문화를 충분히 경험한 덕후 기질이 있는 애구나, 혹은 유튜브만 보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주 육신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말하는 습관이나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선, 상대가 나를 볼 때 얘기를 하세요. 상대의 시야로 들어왔을 때 너무 크지 않고 괜찮은 톤으로 말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니면 상대의 시선을 나한테 끌어야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좋죠. 도대체 사주 얘기는 언제 하냐 싶겠지만 이 분수를 알자, 요게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사주 좀 배웠다고 신나가지고 막 오도방정 떨고 생년월일 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사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도 신나서 막 이 질문 저 질문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과하면 좀 그래, 그쵸? 두 번째는요, 사주팔자 리딩 방법, 운세를 알자입니다. 솔직히 운세는 보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제 운세 방송할 때 다시 보기로 보든 실방으로 보든 보시잖아요. 제가 운세 볼 때 이 달은 무슨 달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그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거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달이 신미월인데 이 신미월의 의미는 이러이러합니다. 그거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경호달일 때 강조했던 거, 경금이 왔으니까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경호달에 혹은 신미달에 내가 대화할 사람들은 정리가 됐거나 정리 중인 사람들이야. 만사해. 그러면 아까 콜드리딩 기법에서 범용적인 표현을 써라, 예언하듯이 얘기해라 라는 거에 이거 응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나와 성별이 다른데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나랑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는, 혹은 건너편쯤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는 연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 경호달을 지나왔으니까. 요런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처서잖아요. 8월 되면 처서 8월 정도 되면은 대부분 차이거나 잘렸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라고. 왜냐면 쳐서 8월 말 정도 되면은 쭉정이나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과감하게 베어버려야 되거든. 제외시켜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표정이 안 좋다? 잘렸거나 헤어진 사람이야. 이런 걸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 큰 틀의 이슈를 알아야 되고, 역시 이것도 특강에서 운세 12달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사주팔자 리딩 방법 세 번째, 내 사주를 알자. 나의 육신관계를 알면 상대가 보인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상관격이잖아요. 저 탁수 상관격이거든요. 탁수는 상관생제가 되어 있는 상관격이다. 육신 관계라는 건 내 주변에 대인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상관생제, 제 직업의 틀은 상관생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거나 저와 인연이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관생제가 필요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생제가 무엇이냐? 굉장히 넓은 범위의 상대의 능력이나 배려, 매너 등이 필요한 사람이 상관생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레정법으로 상대를 미리 읽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찾아왔는지. 근데 레정법을 하려면은 사주를 까야 되잖아요. 그 사람 일간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아니어도 운세를 알고 내 육신 관계를 알면 이 사람이랑 나랑 마주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 내 인연이란 소리잖아. 내 눈에 들어온 순간 내 시공간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내 사주팔자 틀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육신관계식에 이 사람이 담겨 있어요. 저 탁수 상관생제 제극인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 인성 지지에만 있거든요. 제 인성은 지지에만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지는 그전부터 제가 실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다 능력자고요. 사실 저한테 상담 듣거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제 방송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다 능력자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는 부분이지만 제 복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괜히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제 사주 구조 자체가요. 인성이 지지에 깔려있는 상관생제 제극인형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타겟팅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도와줄 거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능력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나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은 사실 두 부류야. 상신자거나 복덕이 많은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어. 복덕이 있다는 거는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사주를 알면 나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이고 어떻게 대화를 끌어가야 될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저 탁수 상관생제 제극인 돼 있고 이인성이 지지에 있으니까 저는 상대의 직업을 물어봐도 불편하지 않아요. 사주 격국에 상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신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상신 없는 사람이 없어. 상신 있고 구신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정작 자기 밥그릇은 못 챙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게 나도 안타까워. 내 사주 구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나한테 상담을 오는 분들은 상관생제 제극인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은 갖췄지만 자기 밥그릇은 못 챙겨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내가 단언하는데 나한테 연애 상담하거나 결혼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예쁘고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다예요. 특히 지금 2024년 7월 달에 탁수에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사주팔자를 알면 나와 인연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개념원리 국어님, 와 상신 있고 복덕 있고 구신 없었어. 내가 개념원리 국어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주가 흩어져 있던 게 쭉 한번 연결됐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됐던 시점에 딱 들어갔을 때, 즉 2022년 12월 12월부터 2023년 2월 이 사이에
우리 개념원리 국어님이 저한테 상담 신청하셨었어요.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왜냐면 내가 그때 이게 진짜 찐 상신이구나 하고 저분 보면서 우리 개념원리 국어님 보면서 알았거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을. 주말이었었어. 너무 생생한 이유가 분기점이었었거든, 나한테. 파이리님이 탁수님한테 상담받으면 예쁘고 능력 좋고 상신도 생기나요가 아니라 저한테 연애 상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자기가 예쁜 줄 몰라요. 아유, 개념을 구원님도 기억하세요. 예. 그날 참 신기한 날이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운세라는 걸 잘 쓸 수 있게 됐었거든. 한번 연습하고 나서. 상관생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고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응용해서 리딩할 때 써먹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한다는 거는 누군가와 맺어지거나 연결되고 싶겠구나. 예. 요런 걸 가지고 혹시 뭐 영업하시는데 필요한 사람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찐 사주팔자 리딩 방법. 여러분, 생년월일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면은 연주랑 월주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맛보기로 몇 개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 신사만 놓고 봐도 육합이죠. 이 육합만 놓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육합이 있으면 처음에 일할 때 사람 먼저 떠올라요. 업무 프로세스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특히 월지랑 연지 육합은요, 그래요. 이렇게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요 사람 쓰면 되겠다. 육합은 뭐 안 좋은 표현으로는 친목도모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목록에서 사람을 활용한다가 육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얘가 신월이죠. 근데 얘로 삼합 상충 볼 수 있잖아요. 신월생이다 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삼합은 올해죠. 그럼 신월생한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 이사하셨어요? 직장 변경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법 같이 쓰는 거예요. 혹시 직장 이동 안 하셨죠? 이사 안 하셨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충은 인신충이죠. 그러니까 이민년에 임수라는 환경에서 인목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직업적 변동이 크겠다. 왜냐면 신월이니까 경금용신인데 임수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밖에다가 더 확장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임수라는 운은 신월생에게 확장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밖으로 뻗어나가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충운이 왔으니까 환경이 크게 바뀌셨나 보네요. 혹시 직업 바꾸시진 않으셨죠?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저처럼 나이가 돼 있는 분들은 나이가 뭐 3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혹시 결혼하셨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이민년에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이게 생년월일만 알았을 때 이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까 제가 이 기법 얘기해 드렸잖아요. 반응 유도 및 피드백.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의 흐름을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연주랑 월주를 알아서 이 사람의 사주 구성을 알면 내가 몇 개 던져볼 수 있거든요. 지난 운세를. 2020년도에 잘 나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용신운이니까. 12년도에 새로운 걸 도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
요즘 많이 힘드실 수 있겠어요. 힘들겠다. 요런 얘기를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운세를 아니까. 이때 2020년도 용신은 잘 나가셨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저 잘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은 화급금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월생은 화급금이 되어야 자신의 용신운에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하는데,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2020년도 잘 나가셨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면, 이 사람 자기 용신에 맞게 어울리는 희신, 즉 화급금이 되는 정화나 오화나 사화나 병화가 사주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넣었을 때 임신월인 거는 아니까 22년도는 진짜 말 그대로 뻐덕뻐덕 우길 수 있는 거거든요. 천간에 임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임수운을 무조건 쓴단 말이야. 신월생이 임수가 있으면. 그럼 당연히 22년도에 뭔가 새로운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충운이면서 동시에 천간에 임수가 와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반드시 하나의 사건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결혼을 한다든지 직업을 크게 바꾼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여유가 돼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애초에 임수가 있으니까 안달난다고, 뭐라도 하려고. 24년도에 요즘 많이 힘들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목은 왔으니까 금극목 하잖아요. 힘들어요. 금극목은 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신월생이니까 태어난 월만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대부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런 식으로 콜드 리딩과 사주팔자 풀이법을 접목해서 충분히 신통방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사주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이 꼬일지, 어떤 이성이 올지 이거 다 알 수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송했던 것들 중에서 사주팔자에 이 글자가 있으면 이런 배우자 만납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거 방송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일지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미래의 배우자가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거 꼭 배우자로 넣지 말고 그냥 내 주변에 이성으로 넣어보세요.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다 이런 결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응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대화를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자기 직업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시다.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집에 있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한다고. 저 쇼핑몰 운영해요. 저 트레이너예요. 저 강사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팔품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또 격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사주 안 까고도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사실 이 사람, 내가 이 질문 날리면 이 사람 무슨 격이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요. 뭘 알려달라는 걸 질문을 하잖아요.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상대한테. 예.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인격이고요. 하나는 정제격이에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 첫 번째 정제격, 두 번째 편인격. 편인격은 뭘 물어보면은 동문서답해. 내가 사주팔자 보는 법 알려줬는데 갑자기 네가 옷을 잘못 입어서 그래,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편인격이거든요. 그리고 너 이거 못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너 이거 잘 못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발끈하는 세 개의 격이 있는데,
정인격, 식신격, 상관격은 정확하게 발끈합니다. 너 이거 못하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흥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식신격 전문가니까 약간 상대를 파악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번에 보니 이런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좀, 음, 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나 보다. 뭐 요렇게 파악하는 듯한 언행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식신격이 진짜 칼같이 대답을 해요. 네가 나를 파악하려고 들어? 이런 식으로 되게 칼같이 대답을 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도 굳이 사주팔자를 만세력으로 확인을 안 해도 이 사람 격이 이렇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아까 음, 반응과 피드백 이 기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관격은 파악하는 게 제일 쉬워. 단둘이 있거나 여러 명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잖아. 입이 떨어져. 내 차례군. 내가 나설 차례군을 자리를 깔아주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정관격이거든. 그래서 쳐다보면은 바로 대답해. 난 말도 안 시켰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바로 대답하는 게 정관격이야. 뭔가 도움이 필요한 듯한 고양이 눈빛으로, 슈렉에 나오는 그 고양이 눈빛으로 정관격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정관격이 네 맘 알아 이러면서 바로 대답해 준다고. 이런 걸로도 이제 또 사주 성향 파악하는 방법이니까 응용할 수 있죠.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게. 이걸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창에 보시면은 이제 수강 신청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걸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7월 27일 7월 27일 날 특강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콜드 리딩을 통해서 사주팔자 통변을 활용할 수 있다. 기똥찬 통변을 할 수 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몇 개만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콜드 리딩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